1942년 9월 12일에 미군이 장악한 남태평양 과달카날 섬의 비행장을 공격한 일본군. 첫날 공격은 일본군이 지형 숙지가 안 돼서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9월 13일 밤에 역시 전날과 같이 일본군의 장기인 야습으로 시작된 둘째 날 공격은 비행장 남쪽의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이 진해 능선이라고 부른 곳에 집중되는데요. 중앙을 맡은 2계대대 약 2,000명으로 추산되는 일본군이 밤새 거센 공격을 가하지만 약 840명의 비해병대는 야포와 자동화기의 도움을 받아 능선 가운데 고지를 지켜냅니다. 그렇지만 이때 일본 중앙대 병력을 도와 좌측과 우측에서 동시에 협공을 가하기로 한 오카대좌의 좌익대와 미즈노 소좌의 우익대는 13일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8월) 초에 공격하다 전멸한 이치키 지대의 후발대로 동료들이 당했던 바로 그 부근에서 미군 진지를 찾아 정글을 헤매고 있던 일명 쿠마 대대는 13일 밤 일로강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가야 미군 진지가 나온다는 판단 하에 하류 쪽으로 가다가 강을 건너 좌안의 초원지대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기들 우측 약 100m 지점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쿠마 대대는 적을 황급히 찾았으나 실패하고 계속 해안 쪽을 따라 북진하다가 윌리엄 맥켈비 중령이 지휘하는 해병 제1연대 제3대대 철조망 방어선에 맞닥뜨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능선 후방의 위치에서 전체 전투를 지휘하던 미 해병 제1사단 사령부에서는 종군기자 리처드 트레가스키스가 본부의 왼쪽 뒤편 먼 곳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듣습니다. 곧 해병 제1사단의 작전 참모였던 제럴드 토머스 대령이 전화로 교전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전투에서 쿠마 대대는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격퇴되고 맙니다. 지휘관이었던 미즈노 소자도 전사했고 미군은 이후 27명의 일본군 시신이 미군 철조망에 얽혀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피해는 경미했고 쿠마 대대는 동료들의 복수를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쿠마 대대의 공격 위치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핸더슨 비행장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쿠마 대대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철조망을 안고 싸우다가 격퇴당하고 말았습니다. 쿠마 대대의 소기의 성과라면 가지고 간 대전차 포로 날이 바뀐 14일 오전에 이 지역을 수색하던 미군 전차 6대 중 4대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공격도 똑같이 미군 방어선을 돌파하진 못합니다. 미군 진지를 서쪽 방향에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던 오카대좌의 일본 좌익대는 예정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최종 공격 준비 위치로 출발했는데요. 일본 기록에도 왜 늦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좌익대는 14일 날이 거의 밝아온 이후에 목적지 근처에 도달해서 미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가졌으나 미군 방어선을 뚫지는 못합니다. 이전에 새로 상륙한 아오바지대 제3대대 병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 중앙대를 도와 양쪽에서 협공해야 할 좌익대와 우익대는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하고 미군에 격퇴당해서 중앙대에 전혀 도움을 못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대도 1대대와 2대대 이외에 아직 다루지 않은 제3대대가 남아 있었는데요. 2대대가 비록 능선에 미군을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싸웠고 미군도 지쳤기 때문에 일본 제3대대가 능선을 집중 공격한다면 미군은 큰 위기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일본 중앙대 병력은 제1대대가 왼쪽, 제2대대가 중간 쪽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와타나베 코스키치 중자의 제3대대는 1, 2대대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9월 13일 밤 전투에서 제3대대의 작전에 관해서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기록에는 제3대대가 야습을 감행해
미군과 격렬히 싸웠다고 나오지만 참모본부의 공식 작전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카와구치 지대장의 1954년 과달카날 전투 회고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와구치 지대장은 제3대대를 이날 공격의 중점으로서 가장 기대했지만 지쳐있는 미군 진지에 투입시킬 절호의 찬스인 14일 아침에 들어온 소식은 바로 제3대대의 와타나베 대대장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와구치 지대장이 들은 내용은 와타나베 대대장이 부관과 서기 한두 명과 함께 13일 오후에 부대를 이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사라진 제3대대는 결국 전투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고 1개 중대 정도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격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때 대대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날 밤의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대대장이 남긴 기록도 있습니다. 대대장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와타나베 대대장은 소수의 부관과 서기를 대동하고 후방 어딘가에 있는 지대사령부로 가기 위해 13일 밤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령부에 무언가 전할 것이 있다 해도 왜 꼭 지휘관이 이동해야만 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대장 일행은 밀림 속에서 길을 잃고 지대사령부엔 도착 못하고 미군의 포격도 받았고 상륙 후 일주일 동안 피로가 쌓여 대대장이 중일전쟁 때 다친 왼쪽 다리의 상처에 통증이 와서 지대사령부도 못 가고 자기 부대에도 귀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면 회복할 것 같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대장 이하 지대사령부의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매우 정중한 표현으로 전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일본군의 다른 대대는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개 대대가 미군을 상당 부분 소모시켰고 다른 1개 대대가 공격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3대대 지휘부의 이해하기 힘든 실수로 결국 어이없이 놓치고만 9월 13일 밤에 좋은 기회를 카와구치 지대장은 회고록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한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이제 9월 14일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9월 14일 오전이 되고 일본군은 전선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합니다. 제2대대의 타무라 마사오 대대장은 흩어져 있는 병사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노력하지만 휘하 병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카와구치 소장은 가지고 온 식량이 전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일본군은 상륙 후 전진 시부터 충분한 식량을 휴대하지 않았으며 13, 4일 이후에는 미군의 식량을 뺏어서 이용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9월 14일 오후 1시경 카와구치 지대장은 공격이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남은 병사들을 집결시켜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에 타전하지만 이 보고가 라바울에 즉각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9월 12일 카와구치 지대와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 간의 연락이 두절돼서 제17군 참모가 직접 항공기를 타고 핸더슨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확인하고 12일 밤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전 2시경 일본군 본부는 과달카날 근해에 있던 일본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비행장 남쪽에서 조명탄을 이용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9월 14일 오전이 되면서 라바울에서는 일본군 간부들의 작전회의가 열리지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측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라바울에는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 소장이 와 있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미 예정보다 이틀 지연된 상황 등으로 보아 카와구치 지대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9월 15일 아침 드디어 카와구치 소장이 14일 오후에 보낸 보고가 라바울에 도착했습니다. 카와구치 소장은 12일 밤 공격은 정글 속에서 진출이 어려워 실패했고 13일 밤 공격은
미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커 대대장 이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안전한 후방으로 퇴각해 후위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장병의 건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한 것에 송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 연락을 먼저 받은 일본군 제17군의 참모 2명이 차를 타고 제17군 참모장 후타미 아키사부로 소장에게 보고하러 갔는데요. 후타미 참모장은 차에서 내리는 2명 참모의 얼굴에 나타난 좋지 않은 표정을 보고 카와구치 지대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치기 시대의 전멸 소식에 이어 연이어 패전 소식을 접한 일본군 지휘부의 정신적 타격이 매우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 아래 능선을 주무대로 벌어진 이틀 밤낮의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공식 기록에 의하면 전사자가 총 633명에 부상자는 505명, 행방불명도 75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의 인명피해는 제대로 작전을 펼쳤던 제124연대 제1, 2대대에 집중된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미군 사상자는 전사 59명에 204명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큰 승리를 거둔 능선을 미군 지휘관인 메릿 에드슨의 이름을 따 에드슨 능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전투 이름도 배틀 오브 에드슨스 리지가 됩니다. 이 전투의 공로로 에드슨 중령과 케네스 베일리 소령이 메달 오브 아너를 받게 됩니다. 과달카날 1차 대전투 시리즈는 이 영상으로 끝나지만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리즈에 들어간 이후에도 카와구치 지대 이야기도 다시 등장합니다. 다음 시리즈는 1942년 9월 하순과 10월 초순을 다루게 되고 과달카날 가을의 전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과달카날 1차 대전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